손흥민 1870억 리버풀 대박, 재계약 실패 빅클럽 대형 오퍼, 토트넘 레비 회장도 포기 상황. 프랑스 매체 LFRII, 전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축구선수 TOP3를 공개한다, 라고 보도했다. 이어, 전세계 축구선수 중에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다.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들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한다. 또 예측 불가능한 슈팅을 날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발을 잘 사용하는 선수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수비수와 골키퍼가 예측하기 어렵다. 공격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점이다, 라고 전했다. 매체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전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축구선수 1위를 기록했다. 그는 오른발 슈팅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왼발의 정확한 슈팅도 역시 훌륭하다. 왼발 슈팅의 마무리 능력은 예측 불허의 장점도 가지고 있다. 호날두에 이어 킬리안 음바페가 전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축구선수 2위를 기록했다. 그의 결정적인 강점은 양발로 나오는 힘이 넘치는 슈팅이다. 이 능력으로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을 전세계 가장 뛰어난 대표팀으로 만들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손흥민이 전세계 최고의 양발잡이 축구선수 3위에 선정됐다. 그는 뛰어난 기술을 가진 완벽한 공격수다.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결정적인 슈팅 능력도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선수다. 해리 케인이 지난 여름 시장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빈자리를 채우고도 남은 실력을 보여줬다, 라고 말했다. 2. 축구 산타는 손흥민일까 황희찬일까? 성탄 앞두고 릴레이 출격. 성탄절을 앞두고 골 보따리를 풀 축구 산타는 캡틴 손흥민, 토트넘일까? 황소 황희찬, 울버햄프턴일까?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는 한국 축구의 간판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성탄축구에 도전한다. 손흥민이 먼저 축구와 끈을 조인다. 한국 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에서 24시즌 EPL 18라운드 홈경기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골 사냥에 나선다. 토트넘은 최근 2연승을 달리며 11에서 15라운드까지 이어진 5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서 벗어났다. 손흥민은 팀이 4에서 1로 승리한 16라운드 뉴캐슬전에서 한 골 2도움의 활약을 펼치며 무승의 사슬을 끊어냈다. 노팅엄 포리스트와의 17라운드에서는 침묵했지만 팀은 히샤를리송과 데얀 쿨루세브스키의 연속골에 힘입어 2에서 0으로 승리했다. 에버턴은 만만치 않은 상대다. 지난달 에버턴은 재정규정 위반으로 무려 승점 10감점의 징계를 받고 강등권인 19위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4연승을 달리며 16위까지 올라선 상태다. 하지만 손흥민은 에버턴을 상대로 성적이 괜찮다. 에버턴전에 통산 13번 출전해 지난해 FA컵 맞대결에서 도움 해트트릭을 기록한 것을 포함 10개의 공격 포인트, 4골 6도움을 기록 중이다. EPL 역사상 7번째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손흥민이 상승세를 이어갈지 기대된다. 24일 오후 10시에는 황희찬이 출격한다. 울버햄프턴의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첼시를 상대로 EPL 첫 두 자릿수 득점에 재도전한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 EPL에서 8골 2도움의 팀 내 최고 활약을 펼치며 절정의 기량을 뽐내고 있다. 황희찬은 EPL 입성 뒤 첫 두 시즌 동안 8골 2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번 시즌엔 17경기 만에 달성했다. 황희찬의 프로 통산 한 시즌 최다골은 2016에서 17시즌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작성한 12골이다. 황희찬은 EPL 개인 최다골을 넘어 프로 통산 한 시즌 최다골 기록도 갈아치울 기세다. 다만 16에서 17라운드에서 침묵을 지킨 것은 아쉬운 대목. 13위 울버햄프턴, 5승 4무 8패 19점, 또 최근 2경기 연속 무승, 1무 1패에 그쳐 황희찬과 함께 반등해야 할 시점이다. 첼시, 6승 4무 7패 22점,
15에서 16라운드 2연패 뒤 17라운드 승리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한 상황이지만 전통 명가로서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성적이다. 첼시에서는 감비아 출신의 니콜라스 잭슨으로 7골을 넣으며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 3. 슈퍼리그가 돌아왔다. 그런데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은 뛰지 않는다. B클럽 참가 거부 사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유러피언 슈퍼리그가 다시 돌아왔다. 슈퍼리그 창설을 이끄는 레알 마드리드의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승소 판정에 활짝 웃었다. 지난 21일 유럽연합의 최상위 판결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는 국제축구연맹과 유럽축구연맹이 슈퍼리그 창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중심이 돼 새로운 B클럽 간의 새로운 대회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피파와 우에파는 클럽들의 참가를 금지해온 데 관한 판정이다. 슈퍼리그는 지난 2021년 5월 12개 B클럽이 챔피언스리그 이상의 최상위 리그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슈퍼리그 창설을 주도한 측은 미국 최대 은행인 JP 모건 체이스로부터 35억 유로, 약 5조 원을 투자받아 B클럽끼리 상업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모델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우에파를 비롯해 각국 리그 연맹, 팬들의 반발이 컸다. 출범을 알리고 머지않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빅6,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첼시, 아스널, 토트넘 호스퍼가 탈퇴를 밝혔고 뒤이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AC 밀란, 인터 밀란 등도 뒤를 따랐다. 거센 반발에 잠시 숨을 고르던 슈퍼리그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페레스 회장은 판결 직후 아주 만족스러운 결론이다. 유럽 축구는 결코 특정 단체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클럽의 운명은 스스로 정해야 한다. 며 전 세계 축구 팬을 끌어들일 수 있는 권리를 이제서야 인정받았다. 축구가 승리한 날이다. 2년 넘게 법정 공방 끝에 자유가 승리했다. 라고 소리쳤다. 이어 유럽 축구는 70년 전 유러피언컵을 근간으로 한다. 이제 다시 유럽 축구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현대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유럽 축구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축구 역사는 물론 스포츠에 있어서도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레알 마드리드와 궤를 함께하는 바르셀로나도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만족한다. 슈퍼리그는 새로운 엘리트 대회의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1899년에 창단한 뒤 항상 축구계를 선도했다. 며 모두가 참여하는 다양한 대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유럽 축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슈퍼리그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능력주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하겠다. 고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우에파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슈퍼리그를 지지하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는 유럽 축구의 더 크고 넓은 이익을 위해 계속 헌신할 의지가 크다. 며 각국의 협회, 리그, 클럽과 협력해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이다. 현재 체계를 탈퇴하려는 움직임은 각국이 법령이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여전히 반대 의견을 냈다. 우에파 위 말처럼 이번 판결은 슈퍼리그의 창설을 막을 수 없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따라서 당장 슈퍼리그가 출범하는 건 아니다. 더불어 슈퍼리그라는 취지와 달리 프리미어리그, 세리에 A 클럽들이 탈퇴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64개 팀 체제로 승상제를 도입해 1에서 3부 리그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1부는 스타리그, 2부 골드리그, 3부 블루리그로 명하고 리그별로 8개 팀이 한 조가 돼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총 14경기를 치른다. 조별리그 이후 8강 토너먼트가 진행된다. 경기 일정은 자국 리그와 충돌하지 않게 조절하며 슈퍼리그 전 경기 자체 스트리밍 플랫폼을 개발해 무료 중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B클럽들의 참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당장 슈퍼리그 창설에 문이 열린 날 일제히 반대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 호스퍼, 첼시 등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기존처럼 우에파 대회에 참가할 뜻을 전했다. 타리그 반응도 엇비슷하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슈퍼리그 참가 반대를 밝혔고,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도 슈퍼리그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에도 전적으로 거부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주축이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보일 수 있는 스페인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유럽 축구는 슈퍼리그를 원하지 않는다.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제외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도 마찬가지다. 유럽 축구와 국내 리그를 보호해야 한다. 매 시즌 각 리그들이 우에파 유럽 대항전 진출권을 위해 겨루는 데 찬성한다. 며 반대표를 던졌다. 각 리그 사무국도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는 20개 팀을 대표해 우리는 슈퍼리그 개념을 거부한다. 팬들은 축구의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우리 팬들은 국내 축구와 유럽 축구의 연결고리를 끊는 행동에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축구는 승격, 강등, 국내 리그, 컵 대회, 유럽 대항전까지 매년 성적에 따라 주어지는 자격, 주말에 일어나는 매치업이 존재한다. 오랜 라이벌 의식과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이런 점은 프리미어리그 헌장에 명시된 부분이다. 프리미어리그는 국내외 구단들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이번 판결이 리그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알렸다. 따라서 슈퍼리그가 초대 대회를 발족한다 해도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한국 선수들이 무대를 누비는 모습은 단기간에 보기 힘들 전망이다.